광주 송정역에 왔습니다. 광주 송정역. 광주역도 있고 광주 송정역도 있는데 과장님은 광주역이 조금 익숙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릴 때. 광주역에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 KTX 개통을 할 때 전국 KTX역을 도는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콘서트를 해봤자 뭐 거리 공연이죠. 버스킹. 네, 버스킹이죠. 오늘 임팩트리 광주에 2군데나 갑니다. 어디? 첫 번째는 이제 10년 후 그라운드를 가죠. 10년 후 그라운드 이름이 특이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10년 후 그라운드. 10년 후를 내다보겠다는 의미. 그렇겠죠. 뭐 오늘 들어봅시다.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이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럼 10년 후 그라운드를 이제 꾸려 나가고 그런 임팩트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어떤 분? 이한호 대표라고 주스 컴퍼니. 주스 컴퍼니. 유명하죠. 전국 탑티어죠. 그렇죠. 문화기획자로 아마 문화기획 1.2세대? 1.2세대. 이런 정의 괜찮으십니까? 뭐 내피셜이에요. 내피셜. 알겠습니다. 근데 1세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올드한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러기엔 조금 젊은 어떤 에너지가 너무 많으신. 그렇죠. 그리고 점오라고 하기에는 약하고. 점오기엔 좀 오리지널리티가 좀 더 있으신. 그렇죠. 바로 읽으시네. 그래서 1.2라고 그냥 제가 부르는데 이 상당히 해박해요. 해박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달라요 스타일이. 좀 깊이도 있고 진지하고 좀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10년 후 그라운드라는 거를 만드신 거는 원래 사실 광주 기반으로 문화기획 활동들 뭐 서울에서도 하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서울이었죠. 서울에 남산 한옥도 하셨고 노들섬 할 때도 보니까 좀 인벌브를 하셨더라고. 그때도 워낙 전국구로 다니셨었는데 광주에 그러면 10년 후 그라운드라는 것을 또 만들게 되신 그런 계기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오늘 제대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양림이라고 광주에 진짜 멋진 곳인데 거기가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만든 동네라고 제가 들었어요. 엄청 이뻐요. 건축물들이 조금 그래도 해외물을 먹고 온 그런 양식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기대가 되네요. 해외물 좋습니다. 해외물. 그다음에 나무들이 너무 이뻐요. 나무들도 동네 자체가 정원 같다는 느낌. 양림마을에 있는 양림동에 있는 10년 후 그라운드. 이한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저는 지역문화기획자인 주스컴퍼니의 이한호라고 합니다. 오늘 10년 후 그라운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안 그래도 우리가 오면서 이야기를 했던 첫 번째가 뭐 대충 떠오르시겠지만 왜 10년 후 그라운드입니까? 10년 후를 내다본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일단 뭐 그냥 개인적인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양림동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제가 산 지가 딱 1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올해가요. 근데 이제 10년을 앞두고서 이 양림동에서 살면서 여기서 일하면서 뭐 여러 지역들을 제가 다니면서 일을 하지만은 이곳에서 보냈던 10년의 시간을 되짚을 때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 후는 나는 어떻게 이 지역에서 앞으로 활동하게 될까? 또 동시에 지난 10년은 내가 이곳에 대해서 예측한 계획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왔지만은 앞으로의 10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역의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지역에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앞으로 10년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10년 후 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름을 개인적으로는 짓게 됐고요. 지역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런 공간들이 지역 가면은 공공 공간들이 많죠. 그렇죠. 공공에서 이렇게 뭐 모임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들. 딱 안 좋은 게 뭐냐면 밤 되면은 문 닫아버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재밌게 뭘 만들어 가려면 뭐 벽에 뭐 못 박으면 안 되고. 뭐 나중에 정리해야 되고.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뭐 19년 정도
관의 기생으로 살고 있거든요. 예, 관기로서 살아왔지만은 적어도 앞으로 미래를 10년 후를 준비하는 그 관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민간의 주도로서 만들어서 운영하자. 그리고 이 속에서 10년 후 지역의 변화를 오히려 민간이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공이 협력하는 구조로 갈 수 있는 조금 공간의 장소의 힘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이 공간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임팩트의 키워드를 그만 말씀을 다 하셨어요. 네. 민간이 주도하고 네. 공공과 협력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저 여기서 잠깐 들은 의문이 뭐 깊은 의문은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10년 주기로 뭔가 바뀐다든지 10년이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이야기로서 사실 10년이라는 것들을 그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즘 또 주기가 엄청 빨라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하다못해 1년 뭐 만년 후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사회의 변화 속도, 그다음에 경제와 어떻게 보면 또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사회 전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여기서 버티는 거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지역에서 문화 기획을 한다, 또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간다 할 때 우리한테 익숙한 주기는 첫 번째는 1년 단위. 1년 단위로 매번 행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3년 단위. 왜냐하면 전통시장부터 해서 조금 호흡 길다 싶은 사업들은 3년 단위. 그러다 최근에 문화도시라든지 도시의 색이 나오면서 5년 단위가 나왔습니다. 또 5년 지나고 나면 난 뭘 하지? 라고 다들 생각하면은 그리고 나면 뭐 딴 동네로 가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017년도에 16년도에 저희가 전국에 500명의 문화기획자가 모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5군데 지역에 100명씩 모였는데 거기서 과연 지역에서 버티려면 어떤 지원과 제도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지역의 청년이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중급 단계, 성장 단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착 단계까지의 그 10년의 과정을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버티겠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는 공공의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그 개인에게 10년 동안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지원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민간으로서 그 지역의 개인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쓰러지려고 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도 10년 안에서 보면은 1, 2년 차에 쫙 이렇게 의욕까지다가 3년 차에 살짝 빠졌다가 4, 5년 차에 성장했다가 5, 6년 차에 데스밸리로 빠집니다. 그러다 7, 8년 지나면 그때부터 안정되거든요. 근데 이 빠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 톡톡 터주면은 기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청년도 한 1, 2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여기저기서 태클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버틸 수 있나 싶을 때 누가 손 한번 잡아주고 그다음에 한 5년 차, 6년 차 됐을 때 내가 지금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해나가고 있는데 이 다음이 뭐가 있을까 할 때 누군가가 너 이 정도 일은 이제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줄 때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7, 8년 정도 됐을 때 야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하되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 혹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이 있는데 네 걸 만들어가면 아마 이 정책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이건 뭐 지역에서 짜옹하자가 아니라 이런 변화가 있는데 네가 이런 변화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위 컨설팅과 엑셀레이팅을 해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그 과정들이 저는 회사의 성장도 있지만 개인의 성장에도 지역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 뭐 잠깐 언급하셨는데 한 19년 정도 문화기획자로 활동하셨다고. 그 경험에서 나온 숫자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10년 후 그라운드라는 이름 자체에 시간과 공간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도성에 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공이 이런 어떻게 보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이 공공이 주도해서 만든 경우에서 오는 한계와 그런 이제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불편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공간이 가지는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든 것이고 10년이라는 단어는 결국에 그것 또한 시간의 주도성을 갖기 위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놀라운 건데 이게. 아니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임팩트를 이야기하든 일을 이야기하든 시간하고 공간하고 사람이
네. 맞물려서 작동을 해야 뭔가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삼간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예. 그러면 주도성에 관한 것으로 심전후 네네. 그라운드라는 이름이 정해진 거고 그게 그냥 단순하게 뭐 10년 네. 뭐 노는 곳이라는 그라운드 네네.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 그렇죠. 가지고 네. 이게 시간과 공간을 주도성을 가지는 곳에 네네. 이제 사람이 여기 와서 맞습니다. 같이 혁신을 한번 해보자. 네. 지금 멋지네요. 저희가 지역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이제 임팩트라고 예, 하는 용어로 볼 때 그 영향이 미쳐지는 방식이 예.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라고 예, 이야기하죠. 아주 작은 지점에서 점이 찍히고 난 다음에 당장에 몇 달 후에 이렇게 엄청난 파동이 벌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가령 한 명이 지역에서 문화계획을 한다라고 할 예. 때 그가 처음 시도했던 어떤 활동 하나가 예.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2002년부터 해서 예. 문화기획을 예. 처음 배우고 2003년도에 첫 번째 기획을 했거든요. 예, 2003년부터 해서 해왔던 것들 다 기록을 해놔요. 저희 회사에 지금 16년 차 회사인데 16년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전에 저희가 10년 후에 뭘 할지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잘 정리를 해놓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때 이렇게 결정했던 것, 그때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났던 것이 지금의 이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자 지금 한 개인이 지역에서 누구와 만나고 예.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활동을 기획해 보느냐 이거는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는 지금 당장의 효과는 아니지만은 이후에 굉장히 큰 효과가 간다라는 걸 저희는 좀 믿는다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건데. 네. 근데 이제 저희 특히 이제 공간에 네. 좀 그걸로 보면은 예.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 공간이 예. 1969년도에 처음에 체육관으로 만들어졌어요. 지역의 독재가가 여기 이 골목에 이제 어쨌든 청년들이 좀 모여갖고 같이 복싱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저희 전충훈 대표님 뭐 이렇게 워낙 뭐 운동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모여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 그렇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1971년도에 여기가 교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 쪽으로 들인 거죠. 내가 매입을 했겠지만은 교회로 운영이 되다가 여기가 이제 그다음 유치원이 됩니다. 72년도에요. 그러다가 75년도부터는 몬테소리 교육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50년 가까이 유치원으로 운영이 되면서요. 여기 공간에 4,000명이 어린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이 4,000명의 교육생들이 따져봤더니 첫 번째 졸업생이 지금 50대 후반. 그다음 마지막 졸업생이 지금 초등학생인 거예요. 저희가 이걸 운영을 이제 하겠다 마음먹으면서부터. 그 봤더니 이 50년 4,000명이라는 게 이 장소의 영혼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장소를 저희가 이렇게 리뉴얼하고 이 공간을 저희가 뭔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맨 처음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소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 이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장소의 사용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봤더니 이분들 만나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원장님께 이야기해서 사진과 이분들의 졸업 유치원 때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1층 이 공간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안녕 은성 유치원. 이제 은성 유치원은 문을 닫지만 안녕. 하지만은 또 다른 만남을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오픈할 때 중요하게 봤던 게 어른들을 위한 유치원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50년 전에 그 처음 졸업한 분이 유치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한글도 배우고 덧셈도 배우고 그다음 인사하는 법도 배워서 우리가 한 3, 40년 살아왔다고요. 근데 막상 한 50살 되고 하면은 지역에서 이제 다 꼰대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정말 나는 다 아는데 뭘 가르치려고 들어 싶지만 우리 모두 마음 안에는 나는 10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지금 이대로 멈춰서 이제는 지역에서 그냥 퇴적된 화석이 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 없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19년 정도의 업력이 쌓이고 경험을 많이 하더라도 왠지 자꾸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럼요. 불안하고 뒤처진다는 느낌하고 또 달라요 이게. 맞습니다. 굳는다는 느낌하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10년 후에 이제 50대 중반이 됐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기 고민할 때 제 주변에 30대들도 보니까 10년 후에 자기 어떻게 40
50대들도 10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생이 50대, 60대, 70대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예. 추측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 활동의 무대가 지역이라고요. 근데 이 맞습니다. 지역의 예. 변화와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예. 지역이 망하면 개인의 삶도 망하는 그렇죠.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혼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맥락상으로 필요한데 이때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이 도깨비가 됩니다. 도깨비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삼국지 10번 입은 사람하고 놀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로 너무 그냥 머리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마음으로 어른들도 이제 유치원에 다시 재입학하자. 그래갖고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했던 게 10년 후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퇴직 앞둔 공무원들한테 예. 여기 와서 배워라. 그때 오셔서 같이 강의도 해주셨죠. 그다음에 저희가 10년 후 선생님이란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10년 후와 관련된 키워드로 내일의 키워드에 대한 교육을 하면 되게 젊은 층도 많이 오지만 중장이 많이 오세요. 뭐냐면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이야기들을 배우면서 자기 안에 어찌 보면은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영향을 미치고 지역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소위 지역 공동체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민간 주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해서 고민했던 10년 거죠. 후가 시간의 주도성을 갖는 것도 네. 있지만 상상의 폭을 넓히는 것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냥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너무 막연하지도 않고 네. 10년 후라 그러면 그때 맞다. 그럼요. 뭐 할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영감을 줄 수도 있는 네.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모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마 재정 상황도 거의 비슷하지 않으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모은 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살아와 저희가 10년을 이제 지내오면서 느꼈던 지역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을 또 동시에 앞으로 10년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한테 던져지는 일들. 그다음에 우리 조이 그 지자체는 중장기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잖아요. 2030 계획. 맞아요. 지역은 2030을 수립하는데 왜 개인들은 혹은 지역의 민간은 2030을 수립해서 갈 수 없느냐. 어떤 그런 면에서는 과연 지역의 임팩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공이 만들어내는 그 플랜과 함께 민간이 만들어내는 플랜이 함께 마주칠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시줄을 알주로서 함께 엮여지는 어떤 지점들은 분명히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인데 이때 이거를 문화기획자가 문화적 방법론으로 접근하던 로컬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접근을 하던 아니면 상인으로서든 아니면은 뭐 학자로서든 접근되어서 그 지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건 절대 공공의 힘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를 저희는 경험을 해왔다라는 거죠. 금방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약간 한 방 맞은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항상 민간 주도를 이야기하고 민간이 치고 나가면 공공은 협력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공공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민간은 중장기 계획을 안 세우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참 이게 뭐 물론 어떤 한계의 지점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하는 활동들의 대부분의 자원을 공공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소위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성을 이야기하면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모순이긴 하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죠. 근데 좀 길들여진다라는 게 나쁘진 꼭 않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에서도 길들여진다라는 거는 익숙함이고 그 익숙함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편안함이 평안함까지 가게 되면 이제 관으로 들어가야죠. 그때는 안온함. 그렇죠. 그리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이렇게 막 가다가 쓰러지고 그다음에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활동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준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 지역이 예전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대부분 공공이 만들어 놓은 흐름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 지역은 왜 안 변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이 안 변하는 이유는 니는 뭐 했는데? 맞습니다. 저도 금방 그 단어 딱 떠올랐어요. 니는 뭐 했는데? 라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산다고 바빴진데 너의 삶이 지역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 변하지 않은 지역 때문에 지금 그 10년 후 전과 지금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너의 삶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면은 넌 지금 이 지역에 대해 책임이 없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시기부터 욕을 안 해요. 그 진짜 욕이 사라지더라고. 예전에는 나를 세워가지고 막 네. 기억했는데 네.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한 니는 뭐 했는데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다고 하지만 네가 먹고 살았던 게 결국 지역을 위해서 네. 먹고 산다고 한 건데 그 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가 아니고 이제 다음 이야기 좀 네. 넘어가면 여기 매입하셨죠? 예, 매입을 했죠. 아유, 아주 그냥 고생 직설적으로 없죠. 물어보시네요. 네. 예, 왜 이야기를 하냐? 요즘 이제 지역에서 임팩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새롭게 등장하는 분들이 공간부터 덥석 살려고 해요. 네네. 이제 공주에 퍼즐랩의 권호상 대표 만났을 때도 권호상 대표가 이야기하는 맥락과 약 비슷한데 기농기촌 혹은 지역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역의 부동산들은 안 팔거든요. 그 지역민과의 어떤 관계가 없으면 그거 잘 아시잖아요. 네, 알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왜 애초에 공간을 그때 상상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에야 공간을 마련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2012년도에 양림동에 이제 처음 정착을 할 때 만들었던 공간이에요. 2012년도. 예, 12년도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위에가 뮤카커피라고 아, 예, 예, 공간이 알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여기 앞에는 떡볶이 집이었고 네, 네. 이쪽 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쪽에 앉아 있었는데 예. 여기 다영다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예, 예. 여기는 무인 카페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 무인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 저희가 주민조사하면서 주민들한테 뭐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있었지만 일단 저희는 이 공간을 운영해서 돈을 벌 자신도 없었고요. 그다음 이 공간을 운영해가지고 버는 커피 값이 저희한테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좀 곰곰이 고민해봤더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드는 비용을 아끼면 예. 비용을 아끼고 여기에 커피를 놔두면 예. 사람들이 그냥 공짜 커피가 아니라 500원씩 넣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겠다. 예, 예. 그럼 공간 마케팅 개념하기보다 거기 가면은 500원에 믹스 커피 앉아서 혼자서 편하게 카페에서 즐길 수 있대. 5,000원이 아니라 예, 예.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영다방이라는 무인 카페를 만들었던 거죠. 여기서 잠깐 곁다리 이야기하면 요즘 이제 그 지역 활동가나 이 임팩트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돌리거든요. 네네. 근데 사이드 프로젝트가 더 거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식당을 차리거나 아니 우리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사를 하려고 잠입수사 하려고 있는데 왜 치킨집이 잘 돼갖고 우리가 왜 하루 종일 닭을 튀겨야 되고 왜 맥주병을 따야 되느냐? 그 말처럼. 근데 그것처럼 네. 농담이지만 장사 잘 되면 또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인 카페라고 딱 했을 때 네. 저는 감은 왔어요. 네, 본업을 훼손시키지 말자는 취지 그렇죠,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매개체고 그럼요. 무고. 네네. 그래도 저도 예전에 소셜 살롱이라는 거를 카페를 하나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왜 하게 되냐면 다른 이야기 건너뛰고 제가 계속 무료로 지역의 후배들과 동생들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줬는데 시간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면 이게 소모가 심한 거예요. 네네. 그 카페를 하나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야 커피 한 잔 사. 그 커피를 또 사거든요. 네네.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네. 이게 카페가 주가 아닌 네. 도구가 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네. 딱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도 저희가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저도 누군가 만나겠다면 여기로 오시라고 항상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 많이 다니기 힘드니까 일하는 예. 동안에는. 그리고 공간을 오픈해 놨더니 어느 순간부터 네이버에 양림동 하플이라고 등록이 되고 뭐 이렇게 누구 사람들이 양림동 하플인 다영다방 갔다 왔어요. 뭐 올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 파는 것도 아니고 하플 뭐 전혀 수원 예상도 갈비통닭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여기도 보시면 이준익 감독 오셔갖고 사진 찍고 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자기들이 프로그램하고 자기들이 쓰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 공간이 명소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명소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고민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명소로 만들겠다 생각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이 이 마을에서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필요로 네. 하고 이 마을에서 원하는 것. 예, 그거를 저는 좀 알고 건드리신 싶었었어요. 거잖아요. 예. 아, 알고 싶었다. 알고 건드리- 싶었어요, 저는. 아, 그리고 처음엔 알고 접근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은 저희가 월세를 내고 지냈었습니다. 예, 예. 월세를 내고 지냈고 하다 보니까 5년이 딱 됐는데 이제 이 건물을 좀 사볼까라는 마음을 이제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예. 아. 근데 그때는 이미 이 건물 가격이 4배가 오른 거예요. 5년 전에 비해서. 예, 예. 그냥 살 수가 없죠. 근데 또 여기서 계속 있을 것이냐. 네. 여기서 계속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이 공간에 넣는 에너지가 네.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이제는 5년 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예. 해서 이거 저 직전에 있던 다른 예. 공간 하나를 매입을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서 그 공간에 이제 사람들 다시 모으고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공간으로 왔는데 그 시간이 저희가 거의 한 8년이 걸렸죠. 예, 예. 근데 이 다영다방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굿바이 이제 아까 저희가 오픈을 했다면은 네. 문을 닫는 날도 저희가 닫는 행사를 했어요. 굿바이 다영다방이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오고 막 예, 이러는 예. 거예요. 다들 이상하죠. 공간에 문을 닫는데 뭐하고 좋다고. 근데 저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지역에서 공공영역에서 접촉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의 시작과 끝을 행정이 가르쳐 준다. 계약 시점과 계약 종료 시점. 예. 나는 우리가 시작했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닫을 수 있다라는 거를 주도성. 이야기하고 싶고 예, 우리 예. 스스로 그걸 느끼고 싶다. 예, 예. 그래서 이때 굿바이 다영다방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앞에서 인사해 주시고 예. 인사말 해주고 같이 문 닫고 어. 여기 관리했던 직원 울고 이게 360을 열었거든요. 예. 명절에는 주변 분들이 와서 샤터 열고 이렇게 운영했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우리가 공간을 좀 운영해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 갈 때까지 그리고 여기 어떤 분들이 오시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예. 지역 분들이 알 때까지 예,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간을 매입했을 때는 다른 분들이 거기 이제 또 잘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더 큰 공간과 더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해서 이 공간을 마련할 때도 주변 분들이 환영하셨어요. 예, 예.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나타나서 공간 하나 매입해 놓고서 거기서 뭐 카페 열고 뭐 그렇죠. 샵하고 그다음에 뭐 공공 예산 따와서 뭐 한다 막 이게 솔직히 지금 이제 너무 빠르게 다들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까지를 저희는 이 마을에 스며드는 활동들이 있었고 스며드는. 그러다 보니 지역 분들이 저희가 이 공간을 오픈할 때 그리고 안녕 저희 은성 유치원처럼 만들 때 지역 분들이 정말 많이 마을 분들이 먼저 와 주시고 그리고 이 그렇죠. 공간이 어려울 때도 예. 커피 한 잔 팔아주러 먼저 오시고 그러니까 이미 소위 말하면 라포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공간이 오픈했을 때는 저희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예, 예.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걸 저희가 다영다방하면서 배웠었기 때문에 예, 예. 이 공간을 하면서도 저희는 이런 10년 후 그라운드라는 개념 앞서 말했던 지역 안에서의 역할 예. 개념 설정이 가능했던 거죠. 이게 지금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역 자산도 들어가 있고 사실 엄청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짓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 10년 후 그라운드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보듯이 네. 건물 둘러보고 임장한다 그러죠. 네네. 보고 사고 뭐 한 게 아니라 뭐 실험이라기 그렇고 시도가 있었죠. 그쵸. 다영다방의 시도를 한 것도 네네. 저는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한번 네네. 해봤다. 그리고 결국 그걸 통해서 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파악을 하는 네네. 게 오히려 그 필요성을 체화시켜서 그 필요를 푸는 공간으로서 이제 10년 후 그라운드까지 네네. 도달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임팩트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거 본인의 필요와 원하는 맞아요. 것인지도 모르겠고 네네. 뭐 본인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한다면 그건 장사죠. 네. 그리고 장사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로 돈 버는 거는 또 중요한 행위고 가치가 있는 거지만 임팩트와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지점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내가 하려고 했는지에 예. 대해서 잊기가 참 쉽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희도 이 공간을 하면서도 카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예. 멤버들도 열심히 운영을 하지만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이 공간의 주 사용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예. 그리고 이 공간에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놓치는 순간 우리가 이 공간을 버텨나가려고 하는 이 노력이 어느 순간 되게 좀 가벼워 보일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카페 역시도
그리고 이런 우리가 뭐 물건을 팔고 이런 활동 역시도 그 철학이 사라지는 순간에 사람들은 어느 순간 비어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양림에서의 지난 10년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이 과정들을 좀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려요. 말씀드리는 우리 이렇게 고생했다가 아니라 예. 여러분이 지금 시도하는 이 활동이 10년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노하우가 있거나 우리 사회가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있어서 한 5년 정도 안에 조금 더 빠르게 내가 도달할 지점까지 가서 이 지역 안의 관계와 그다음 이 지역 안에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지점들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을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결국 버텨내게 만드는 힘은 맨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5년 동안 성장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또 다른 공간 안에서 풀어지고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이 3간이 같이 성장을 해가고 같이 먹어가야지 그냥 단숨에 그 지역에 있던 오래된 공간 하나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오래된 컨텐츠 하나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면 이게 뭔가 될 거. 근데 문제는 죄송하지만 인간이 안 됐는데 인간이 여기 이 지역에서 시간이 충분히 숙성이 안 됐는데 과연 다른 시간과 공간이 그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겠냐고요. 멋진 표현입니다. 내어주겠냐. 네, 내주지 않죠. 함부로. 손도 못 잡게 합니다. 네. 일단 지금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여행도시 광주라고 하는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술여행학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 양성과 함께 지역에서 다양한 예술여행 프로그램 개발들을 지금 좀 힘쓰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1, 2년 동안은 그동안에 좀 함께 성장한 저희 지역의 시민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광주 예술여행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분들을 좀 끌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양림동은 굉장히 천천히 변해왔던 곳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빠르게 급변하면서 정말 기존의 모습이 사라질 가능성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양림이 가지고 있는 양림다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마을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즉 기존에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행복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행자들이 방문했을 때 정말 이곳 잘 왔다, 이곳에서 내가 며칠 머물고 싶다, 혹은 나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때 저는 이 양림동이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주변의 부러움과 또 칭찬을 계속 받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함께 노력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이 마을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주스컴퍼니 이한호 대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친해요. 많이 친한데 속 깊은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대로. 그렇죠. 만나도 사석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죠. 사석에서 만나더라도 어떤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안 친했군요. 그런 건가요? 친하다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놀라웠어요. 부산 사람이 강주에서 10년 동안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광주 사람인데. 그렇죠. 광주에서 애도 키우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데 그럼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웠던 게 예전에 제 강의를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 생각이 정리되었다고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점선면, 시간, 공간, 사람 이걸로 풀어낸 이야기였는데 오늘 또 본인만의 방식으로 그걸 풀어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배우게 되더라고요. 새롭고. 그리고 진짜 재미있었던 게 10년 후 그라운드는 이름 안에 시간과 공간을 넣었고 사람은 열어둔 거잖아요. 10년 후 그라운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람이 되면서 아까 이제 3간을 완성하는 그 형태. 그리고 다형다방? 어떤 이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주민들의 니즈와 원처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만들었다가 결국 그게 확장돼 가지고 10년 후 그라운드까지 온 모습. 놀라웠습니다. 이게 임팩트에
핵심대로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한호 대표님이 워낙 활동의 깊이가 깊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로컬의 어떤 그런 지역성과 자신의 철학과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내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야 정말 소름 돋았어요. 예, 놀랬습니다. 양림다움. 그래서 양림다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나왔다면서요. 백화만발. 예. 이거는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한호 대표님 정도의 경력과 이제 뭐 업력 그리고 지역에서의 활동들을 봤을 때 양림다움을 그냥 내가 양림이야, 뭐 내가 광주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잘하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정확한 부분을 또 찔러주는 게 있었어요. 왜 주민주도, 민간주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도성을 가지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공공의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또 먼저 보여주는 그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인간주도. 감정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느꼈어요. 광주 1편 10년 후 그럼 마치겠습니다. 입에! 드래!